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재 의원입니다. 우리 항공국의 직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보고 준비해 주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세네 가지만 빨리 그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크림 평택에 있어서 그 추진 계획안을 보니까 저희 그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이 이제 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바뀌면서 4개의 수집 운반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작년에 일단 재작년부터 적격 심사를 시작해서 대상자가 선정돼서 작년 연말 12월에 최종 계약을 실시해서 금년 1월 2일부터 지금 수집 운반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9개 업체가 9개 구역을 이제 수집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집 운반 소재지가 어느 쪽으로 4개 업체가 지금 돼 있나요? 4개 업체가 다 서부 쪽에 있습니다. 오성이 하나 있고 안중,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 서부 쪽에서 주민분들의 많은 그런 민원과 불만들이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그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평택 관내에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어느 지역 뭐 서부, 남부, 북부를 지역을 지정해서 서부에서 하나, 뭐 남부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때 한 55개 업체가 이제 사업 계획에서 접수가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우연찮게도 지금 선정이 된 게 1순위부터 4순위까지가 다 서부 쪽의 업체들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역별로 어떻게 안배할 수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것도 뭐 불법이 아니고 업체 선정이 또 법에 어긋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부 쪽에 그 시민분들께서 여러 면으로 이러한 수지 운반 어떤 폐기물이나 다른 어떤 유해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있어짐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좀 많아지는데 시민이라고 한다면은 그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아, 예, 저도 공감은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대한증 업체를 선정이 이미 돼서 바꿀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서부 쪽에 대한 어떤 그 주민분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지원되니까 뭔가가 좀 협의를 해서 있어야 되지 않나 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떤 그러한 의논들이 오고 갔나요? 그 이후에? 뭐 마을과의 뭐 상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서부 쪽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으로 많이 이제 그 폐기물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한쪽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서부 쪽에서 주민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가 이제 행정 쪽, 집행부 쪽에서는 어떤 뭐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알겠는데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꼭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또 그 시민 중심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좀 조율을 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해보는 것도 예. 최선을 다 해보는 것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논의를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네.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왜냐면 그 네 군데에 몰리다 보면 이제 이쪽에 송탄 쪽에 있는 어떤 수집 생활 폐기물을 그쪽까지 뭐 이렇게 옮기게 되잖아요. 이제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그
문제점들도 이제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어디에가 소재가 있는지도 한 번 정도쯤은 이제 그런 어떤 기준도 좀 먼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일을 할 때는 시민의 중심의 입장에서 현장의 중심의 입장에서 공론을 하고 왜냐하면 이걸 공론화를 해서 거기에 정해졌다 모르는데 그렇지 않는 입장이고 갑자기 이것이 이제 선택되어지고 선정되어진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차후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좀 반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폐기물 소각장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님께서도 이제 뭐 참석 못하시고 우리 국회에 있는 이제 수장이신 국장님께서도 참석을 못하셔서 책임 있는 그 행정의 이제 답변을 이제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고는 이제 받으셨을로 압니다.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민 단체나 주민들의 그 입장은 뭐였었냐 하면은 이러한 그 98년도에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일반 폐기물 하루에 그 처리량을 80톤으로 정해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176톤의 지정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 여러 가지 이러한 의료 폐기물들을 해가지고 환경청에 변경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행정에 대한 그 불신이 좀 있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환경청에서 변경된 신청을 대해서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시민단체나 주민분들께서는 행정에서 이러한 분명한 입장, 승인 여부하고 관계없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허가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제 기존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를 해서 80톤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장에서 변경 신청을 한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는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하고 상관없이 처음에 협의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했으니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업순환과에서 이러한 사업을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 처음에 협의했던 그 일일 처리 용량만큼은 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납득이 간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변경된 96톤인가 이거는 주민들하고 논의도 안 하고 공론화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한다고 하는 우리 평택에서는 이거를 승인해주면 안 된다,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우리 그 국장님의 그 입장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세부적인 사항은 자원순환과장이 답변 드리고요. 저희는 주민과의 뭐 대화가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주민 대표하고 집행부하고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좀 간담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에부터 이제 지내온 과정을 보면 큰 이슈가 됐던 의료 폐기물에 대한 우려는 그거는 이제 안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이제 불식을 이제 해소를 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각각의 이제 의견 해석의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뭐 예전보다 갑자기 양이 늘었다라고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거의 부분에서는 아니다. 그렇진 않고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제 자원순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도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와서도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정기적으로 간담회는 했었고요. 간담회는 그러면 거기에 모든 주민들하고 간담회 주민 대표 주민 5분 정도 하고 네네. 예, 저희 집행부하고 그다음에 시장님하고도 면담도 몇 차례 했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제 그 자원순환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제 길어질 수 있으니까는요. 네. 그 시장님하고도 면담했다는 것도 그 네.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의 입장은 이제 반복되긴 얘기지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시 입장에서 협의한 거 외에 지정 폐기물에 대한 거를 그 사업장에서 환경청에 변경 신고했으니 이거에 대한 승인 여부를 막론하고 집행부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러한 실내 회복이 되어진다. 기존의 80톤에 대해서만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입장 평원을 분명히 해달라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그 청북에 있는 그 소각장이 저희한테 사업 계획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한강청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겁니다. 네네. 환경영향평가상에 80톤 있던 거를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96톤을 더 늘려서 네, 맞습니다. 176톤 올라간 거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사업 계획이 이 96톤을 추가해서 하겠다. 이게 사업 계획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이거를 뭐 반대한다, 허가를 못 내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사업체에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을 신청한 게 아닙니다. 그럼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차후에 이 사업장에서 176톤을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내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 이후에 이제 또 사업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은 네네. 저희 이제 자원순환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그 관계 저희가 보는 법령에 대해서 조회를 하고요. 나머지 한강청, 그다음에 경기도 산업입지과, 그다음에 우리 기업지원과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관계 법령 검토를 다 조회를 해서 법적으로 만약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적정 통보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불가가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가 가나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이제 반복되는 문제인데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인 거죠. 차후에 이러한 환경청에 변경 신경 접수를 하고 또한 사업 계획을 낸다고 했을 때 분명히 행정에서는 176톤에 대한 거를 승인을 해줄 것이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과 신뢰를 잃고 이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사업 계획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해줄 수는 없다. 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신뢰가 깨졌다는 거죠. 80톤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이거를 깼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입장 표명을 분명하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여러 사항으로 사업 계획안을 변경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승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게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관계부서를 다 협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법으로만 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 중심에서 시민을 먼저 공론화하고 시민의 입장들도 봐서 우리가 이것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 또 행정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으로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이러한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가 있는 것들이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해준다라고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최선을 다하는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지 않느냐라는 이제 시민들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대로 법을 지키되 그 안에서 조율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한 것도 깨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거는 분명하게 공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싶은데 사업 계획 들어오기 전에 그 사업체랑도 조율하고 그다음에 그 반대 대책이랑도 같이 조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의 이제 실개천에 한
2달 전에 이제 물고기 집단 폐사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현장에 목격하고 사진도 보냈는데 그 이후에 그 왜 폐사됐는지 원인에 대한 그 보고를 제가 체크를 못했고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원인 규명이 나왔나요? 아니면은 별도로 보고를 해주실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건지요? 글쎄, 저희가 답변하기에 저희 배다리 생태 공원이 아마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 지금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또 네. 실개천이고 또 생태하천 거하고도 또 연결되지 않나요? 실개천은 이제 그 인위적으로 만든 그 아파트에서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순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느 과에서 그럼 한다는 푸른도시 거? 사업소, 푸른도시 공원과에서 사업소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그 실개천이라 우리 생태하천과하고 좀 연관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건데 그쪽에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보시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이제 음식문화 축제 보조 사업 모집을 이제 5월부터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예총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 그 예총에는 예총으로서의 본연의 이제 그 역할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 축제를 예총에서 받아서 하는 거는 좀 본인 그 본 의원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는 본연의 예총의 업무에 충실을 하겠다라고 했고 음식문화 축제에 대해서는 이제 공모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문화 축제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 음식문화 축제를 이어오고 잘할 수 있는 곳을 좀 하여서 그 뭐 세계 음식과 또 여러 가지 그때 하다 보니까는 그 뭐 긴 그 햄버거를 했었나요? 예, 작년에. 네네. 예. 아이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공모를 잘 해서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집 신규 지정 및 재평가가 이제 3월부터 9월까지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게 그 맛집 신규 기준에 이제 적합해서 맛집을 선정을 했고 그래서 또한 그 맛집 선정된 것을 재평가가 뭐 얼마 만에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매년 이루어지고 매년 있습니다. 이루어집니까? 네네. 그럼 매년 재평가를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맛집이 다시 실질적으로 탈락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가 그 6개소가 네네. 맛집 평가에서 좀 점수가 좀 낮아서 네. 그 맛집 그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6개소가.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신규 올해 3월부터 9월에는 이제 몇 개 정도의 신규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지금 예정은 5개소로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소이고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소인 거죠? 지금 50개소고요. 50개소요? 예, 예, 그래서 추가로 한 5개소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대는 맛집으로 좀 평가가 됐지만 재평가 시 또 저 평가 점수가 낮을 경우에는 네. 그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타 지역에서의 저희들의 어떤 그 맛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관광이나 또 홍보에 굉장히 좀 해주셔서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경정책과 지금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올해 2,355대에서 이제 수소 180대, 전기 2,175대 이렇게 지금 보급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 전기차 시장이 좀 감소 추세였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업체들의 가격이나 경쟁으로 이제 다시 또 구매율이 조금씩 좀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근데 작년에도 제가 그 저기 몇 번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이 그 적용이 이제 올해는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나요? 지금 그 수요가 네. 이제 항상 예측이 어려워서 예산 대비 부족할 때 있고 나올 때 있고 막 그러긴 하는데, 지금 추세로 승용차는 뭐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 화물 쪽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금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200대 기준 했을 때 150대 뭐 정도 접수가 되는 상황이 되고 있어서 화물은 좀 이렇게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승용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한 업체에서 이제 가격을 인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다퉈 이제 네. 그 국내에 있는 그 회사들도 업체들도 이제 동시에 또 가격 인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구매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상승할 걸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또 흔히 말하는 이제 대란 보조금 네.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 잘 해주시면 공급 예측이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널뛰기는 하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좀 지금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꾸준히 이제 검색도 해보고 이제 그런 거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중앙부처하고도 잘 저기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제때제때 좀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기후에너지과에 보시면은 탄소 중립 지금 이행체제 강화 18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그 온실가스 관리 권한 배출량 감축 중장기 목표 그 표가 이제 2018년 기준하고 2030년, 2050년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가 2026년이에요. 지금 중간 정도의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뭐 수치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네. 올해 이제 이행 실적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네. 올 2월 달까지 이제 점검을 해서 3월 달엔 수치가 나오면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올 예정이니까. 예, 예, 예. 이제 그것도 나오면은 이제 다음 저희 그 책자 해주실 때 이 부분도 좀 반영해서 표 다시 좀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2018년이면 벌써 8년째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는지 지금 좀 깜깜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030년이 이제 또 얼마 안 남았는데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예, 이런 부분들 좀 중간중간 저희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가로 가면 아까 최선자님께서 그 청북 관련돼서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 그 생활 폐기물 이제 업체가 확대가 됐어요. 이제 5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확대가 됐고, 근데 이제 그 처리 업체들 중에 지금 서부 지역만 한 4개 업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그 구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혹시 그 근방에 있는 지역 입주민들하고의 그 소통이 있으셨나요? 처음 24년도 12월에 이제 그때 심사 봤을 때는 그때는 돼 있던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인허가가 다 완료가 됐는데요. 그 저희가 그 업체별로 4개 업체별로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물론 이제 그 보안을 지키는 과정도 있었고는 하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이제 선정이 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인근 주민들하고의
그 간담회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이제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공유가 돼야 될 네.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일부분의 주민분들도 지금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지금 그 상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갈등 그 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도 24년도 9월달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 유발 예상 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 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예. 이게 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혀 이 조례를 어떻게 보면은 지켜지지가 않은 거잖아요. 저희가 좀 약간 좀 미입했던 게 그쵸. 그 해당되는 사항에 그 수지 운반함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고지를 안 했는데요. 향후에는 거기 포함이 안 돼 있다 하지만 그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끔 고지를 하겠습니다. 수집 운반에 포함이 안 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조례 보시면은 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폐기물들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이제 건축법 시행령 별표일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그럼 요 그 생활 폐기물은 수지 운반은 거기 해당이 안 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예, 예. 근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서부 지역 지금 특성상 그 폐기물 그 청북 쪽도 그렇고 좀 현덕 쪽에도 예전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계속 예. 주민들하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서부에 계시는 이제 주민분들이 어떤 시설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포함이 안 되더라도 이제 좀 그 약간 지역별로의 그런 그 안 좋은 감정들이 지금 계속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민분들한테 사전에 철저히 공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예. 필요하다면 직접 또 이제 만나서 말씀도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향후에는 이제 꼭 고지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뭐 어떻게 그쪽 분들하고 그 얘기가 되신 게 있나요? 자체 그 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마을 분들하고 뭐 상생은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으면 자세한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 한번 그쪽 관련된 그 주민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예. 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소통을 하셔서 네,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 추가. 네. 왜냐하면 또 이거를 보시고도 오해할 수 있을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갈등 유발 사전고지 의무는 이게 의무 사항입니다. 여기에 이제 현재 조례에 이 수지 운반 업체가 의무 고지 대상에 안 들어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사전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 했을 때 또 문제가 따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규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장하고 있는 조례를 간장하고 있는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 수지 운반 업체도 지역 갈등 유발을 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이제 되면 그 조례에서 개정을 통해서 명시를 해줘야 집행부에서도 사전고지를 할 때 명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규제를 이유 없이 당한다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충분히 관련 부서랑 아마 협의를 좀 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업체하고도 이렇게 네. 그 같이 하셔가지고 그런 대화가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웃집이 새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옆집에도 떡을 돌리듯이 누가 왔다는 건 최소한에 알려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게 잘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주민분들이 지금 되게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갖고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클린존 지금 시설 확충에 관해서 올해도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작년에 38개소 설치 완료하신 거랑 예. 올해 그 지금 계획 중인 거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좀 한번 리스트 뽑아서 예. 좀 전달해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기후환경국 올 한 해 그 업무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상반기 이제 우리 시에 있어서 이제 환경 문제 분들에 대해서 잘 추진하시기를 사업 추진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평택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